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022년 4월 30일, 6월 36 다시요. 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022년 4월 30일이고요. 오후 6시 36분인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오마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6분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이제 같이 온 동료들하고 어,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영상을 좀 올렸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고 뭐 영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너무 즐거워 보인다. 그렇죠. 그 좀 뭐랄까 저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곤해 가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좀 일어났는데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찹찹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니까 뭐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나와서 시장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라도 코멘트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사실 저는 지금 어, 죄송할 정도로 지금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왔던 어제 출연했던 동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단태님 그리고 이제 몇 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홍진채 대표님도 어제 만났고 그리고 또 보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관련된 회사들이 사은회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제품 구경도 좀 하고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황송할 정도로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3.6%, 구글이 3.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2%죠. 테슬라는 전일에 많이 빠져서 이제 좀 반등을 하다가 그래도 모두 낙폭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존이 14%나 하락하는 그러니까 역대급 하락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음, 하루에 최대 손실을 봤던 게 메타가 2022년 2월이죠. 그때도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25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300조 원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이 날아간 날이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206 빌리언 그러니까 이제 24조, 240조, 250조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가총액 증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손실의 합이 아마존에 투자를 한 누군가의 손실의 합이 250조 원인 정도나 됐다라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기준을 보니까 어, 가장 터프했던 한 달이다. 역시 4월 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30일이니까 4월 달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5월인데 5월 첫날부터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 등등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터프했던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터프했던 한 달이 지난 5월 달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장 4월 달에는 2009년 이후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터프했던 한 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더 볼까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날인데요. 어제죠. 그러니까 4월 30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반등을 하는 줄 알았다가 이제 하락한 것이 좀 크고요. 주봉을 살펴봐도 사실 이런 차트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음,
아 이거 뭐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건데 이제 뭐 짝대기를 이제 긋는 거거든요. 이러면 짝대기를 그거 보면 '어디까지 그릴 수 있나? 아 이게 없는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제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죠. 인제 주식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공포심이 더 드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이거를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주요 그러니까 상위주들, 시총 상위주들 제가 가급적이면 뭐 시장을 점검할 때마다 시총 상위주들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음 애플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애플은 보시면 아직은 그러니까 추세를 하향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어쨌든 보면은 작년 2월 달 주가 정도 수준이긴 한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드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달 수준의 주가까지 내려온 것은 맞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실적 좋아 가지고 반등했다가 또 어제는 이제 다 같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안 들죠. 그리고 구글은 이제 쪼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날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인제 반등을 했는데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냉정하게 말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길게 보면은 주봉인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주가는 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스닥에는 '다른 종목들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또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매크로 관점에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녹화를 해 가지고 아침에 스트리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제 채팅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엔화 약세 그리고 인제 달러 강세다라고 얘기했고 항상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주가든 어떤 가격이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별로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제가 엔화가 약세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약세 흐름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라는 의미고요. 여러 가지 인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어요. 달러 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 체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은 1분기 GDP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국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상황, 즉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따져서 봤을 때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비 여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은 리세션에 구조적으로 빠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연준도 태도를 바꿀 거기 때문에 미국은 걱정이 아닌데 더 심한 걱정은 미국 이외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그리고 신흥국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안 좋게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굉장히 제가 안 좋게만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이런 달러 강세의 흐름은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좀 처음 말씀드려요. 너무 안 좋은 것만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세를 가준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를 미국이 허락 아니면 뭐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고요. 원 달러가 약세가 돼요. 그러면 원화 약세라는 얘기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미국만 너무나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른 지역이 그나마 환율을 통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달러가 워낙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런 환경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나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통화정책의 차별적인 움직임 때문에 앞으로도 달러가 더 강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 나타난 흐름은 그나마 달러 강세가 그래도 진정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물론 여기서 달러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미국 연준에서 다음 주에 50bp를 인상하냐, 75bp를 인상하냐, 아니면 5월 아니면 7월 달에 인상하냐 등등 되게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완전히 틀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전망과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고 작년 2월 달부터 얘기했던 서머스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제가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 채널에 올라간 거에서 윤재성 연구원하고 저랑 얘기했던 내용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이렇게까지 초강세가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진 그 정유를 팔아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5에서 10불 정도 되는데 지금 20불이 넘어간 정제 마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어, 영어로는 이제 스티키하다고 그러죠. 이제 찐득찐득해진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우려냐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얼마 안 그러니까 진짜 보여줄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50bp를 인상하든 75bp를 인상하든 연준이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칼을 꺼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그 연준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샤워실의 바보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인플레이션을 내가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세게 올려서 물가가 이제 안 잡혔지 이제 됐지 내가 하니까 되잖아 걱정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거 올려도 이거 인플레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FMC 리뷰를 지난번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준 의원들이 전부 다 내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아서 틀릴 것 같다라는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쫙 뽑는다?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5월 FOMC 회의는 뭐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더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75bp? 이거 칼을 이렇게 다 꺼낸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꺼내봤자 꺼냈는데 안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75bp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 가지고 빨리 경기 침체로 진입시키고 수요를 급감시키고 그래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의 반대편에는 아니 내가 75bp를 인상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이 지금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전쟁이든 뭐든 진정될 수 있을 거라는 혹은 내가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사실 연준이 입장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진퇴양난인 건 맞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5월달 FOMC가 회의에서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 더 막 호키시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앞으로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편이 될 수 있냐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을 때,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을 때, 주가가 급락할 거라는 공포심이 생겼을 때는 연준은 그래, 내가 호키시한 모습, 그러니까 매파적인 모습을 안 보여줄 순 없어. 하지만 그래도 니네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5bp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어려운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식 투자 너무 힘들어서 몸이 상하실 정도라면 투자를 멈추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막 손실한도 얘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 뭐 10분 있다 온다 아니면 20분 있다 온다 뭐 30분 있다 심지어 1시간 있다라도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언제 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타면 되잖아.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가 더 어려운 거죠. 주식시장이요? 주식은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언제 반등하지? 도대체 언제 반등하지? 라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아까 나스닥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불안감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완전히 그냥 약세장 진입해서 이거 끝나나 보다. 이거 완전 패닉 버블 끝났고 이거 뭐 2000, 뭐 닷컴 버블 끝났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못 올라오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인 거거든요. 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올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올해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매크로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올해는 진짜 주가가 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주가가 언제 오를지는. 그런데 안 온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긴 옵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고 기약이 없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황을 인정하는 거야. 상황을 진짜 어렵죠. 저라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런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주식은 들고 계시고 그 대신에 그것이 뭐 개별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솔직히 2020년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식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별것도 아니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수로 좀 옮겨 놓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 않은 정도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도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좋은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발견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주가가 너무 싸졌다는 말도 하시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주식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발굴하지 못하는 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아무 여러분들이 영향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 이제 차트를 열어보고 내용 뉴스를 찾아보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라고 공포심이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공포심을 지금 아침에 어떻게 아닌 것처럼 전달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안 오진 않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에서 단단하게 코어를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석이 끝난 그리고 너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건 너무 싸. 그리고 해자는 가지고 있어. 괜찮아. 이런 분들이라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이 회사가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래 돈을 벌겠지 회사인데 지가 뭐라도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스테이 하셔도 됩니다. 네. 안 오진 않아요. 그러나 좀 길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버핏 주총에 참여하러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버핏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밤에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의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난 그 가치 투자자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뭐 이제 벌써 10년째 뭐 같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가치 투자자로 살았고 그래서 버핏 총회를 매년마다 오려고 노력을 하고 올해도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총에 참여를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여기 와도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 내가 투자를 길게 보고 해야지. 그리고 경제적 해자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그런 기업을 찾았다면 매크로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꼭 참고 견뎌야지. 이런 생각을 다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사실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웃고 떠든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 영상 끝나고 나서 또 한참 또 얘기했어요. 버핏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 버핏이 잘한 거는 자기가 못한 거를 깨끗하게 포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이제 업로드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버핏은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 일을 해가지고 잘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또 뭐 몸 쓰는 일을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오종태 이사님이 최근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의 작은 죽음과도 같다.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나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뭘 포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굴 들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고 힘듭니다.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 기다리면 어려운 이유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지만 2년이든 3년이든 길게 보면 결국에는 온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 걸릴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